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부동산 투자팀의 임종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산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데이터 센터와 전자파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현재 수도권 내에서 행해지는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이지 엄청난 상황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송전선로 등의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원과 반발 때문에 난관에 닥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데이터 센터와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일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파란 저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전기가 흐르면서 만드는 전류에서 발생되는 파동으로 가시광선,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등 또한 전자파에 속합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뉘는데 전기장의 경우에는 전기를 띤 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힘으로 공기 중 전달력이 낮아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장은 자석 또는 전류에 의해 자기력이 생기는 공간으로 공기 중에서도 전달력이 있는 편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때는 보편적으로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자기장의 측정 단위는 주로 밀리가우스, 마이크로테슬라를 사용하며 자기장의 장기간 노출 시 멜라토닌 생성, 인체 내 나트륨, 칼슘과 같은 미네랄의 흐름, 세포 분열 면역 체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기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는 안전 기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 놓았을까요?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는 200 마이크로테슬라, 즉 2000 밀리가우스를 안전 기준으로 책정해 놓았고 국내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83.3 마이크로테슬라로 안전 기준을 정해 놓아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 대비 더욱 보수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 전자파 안전 기준을 보더라도 한국이 가장 보수적인 편으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이러한 수치들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전자파들과 비교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편을 보시면 국내 안전 기준인 833.3 밀리가우스, 즉 83.3 마이크로 테슬라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는 363 밀리가우스로 안전 기준 대비 43.6% 수준의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전기장판 또한 안전 기준 대비 7.6%인 63 밀리가우스 수준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국내 안전 기준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죠. 반면 가장 아래쪽 데이터 센터와 154kV 수준의 고압 설비의 전자파 발생량을 보시면 2에서 3 밀리가우스 수준으로 안전 기준 대비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 추가 자료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발생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안양시 호계동에서 개발 완료한 데이터 센터에서 시행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 사무실에서는 최소 0.1 마이크로테슬라, 최대 9.54 마이크로테슬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전산실 내에서는 최소 0.35 마이크로테슬라, 최대 10.74 마이크로테슬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외벽에서 또한 최소 0.1 마이크로테슬라, 최대 9.54 마이크로테슬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안전 기준 대비 3에서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네이버 춘천 각 데이터 센터의 전자파 연구 결과로 이 또한 국내 인체보호 기준의 1%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흔히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편견이 많은 부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발생되는 전자파보다 전력 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은 편인데 이러한 전력 설비에 대한 측정 결과 또한 측정 사례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송전선로, 변전소 같은 대용량 전력 설비는 주파수가 60Hz로 매우 낮아 극저주파로 분류되며 주파수가 낮아 발생 지역과 멀어질수록 세기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때문에 사례 1에서 보시는 242개소에서 측정한 송전선로 평균 전자파 측정값을 보시면 국내 기준 대비 최소 0.14%에서 최대 1.84% 수준으로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2에서 보시는 150개소의 변전소에서 측정한 전자파 발생량 또한 국내 기준 대비 최소 0.31%에서 최대 1.15%로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용량 전력 설비에서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TV, 컴퓨터 등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가 발생시키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인체의 무해함을 보여주는 연구 자료 또한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전력 설비와 같이 극저주파 자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고 자주 섭취하는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 채소 또는 고사리와 같은 음식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시켰습니다. 국내 유수 의대에서 또한 전력 설비의 전자파 발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또한 암 발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와 대용량 전력 설비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13% 수준, 대용량 전력 설비는 인체 보호 기준의 2.2%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전기장판 등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더욱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따라 데이터 센터 및 전력시설이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사실 과학적 근거보다도 중요한 건 그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실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자들은 인근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설비의 무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부동산 투자팀의 임종원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